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9월의 마지막 날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리분들 이번 한 달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좋은 장이 나와서 기리분들이 힘을 팍팍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ETF가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월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비둘기가 아니다. 세 번째, 가장 슬픈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킨값 결국 오르나. 마지막으로 이 뉴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IPO 대여가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슬슬 IPO 시장이 이제 재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관련된 시각을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9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업계 탄소 배출 ETF 대거 상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장이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권 ETF가 국내 증시에 대거 상장을 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봤던 뉴스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ETF가 상장한 이유는 탄소 중립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자 자산 운용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탄소 중립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 시장 확장이 점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ETF가 4종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ETF는 모두 유럽 탄소 배출권 지수를 추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배출권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미국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무려 유럽이 74%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국내 자산 운용사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나온 ETF는 유럽 탄소 배출권 지수를 추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ETF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거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상장한 KFA 글로벌 카본 ETF는 출시 1년 만에 운용 규모가 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ETF는 작년 7월에 20달러에 불과했지만 하지만 지금 기준 41달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2배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1년 안에 또 2배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팩트인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탄소 중립 ETF는 내달 6종이 더 상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후발주자는 국내 종목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장한 4가지가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나 그걸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코덱스, 솔, 하나로 이렇게 4가지가 상장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장 첫날인 오늘 또 1.8에서 2% 이 정도 사이에서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탄소 배출권 ETF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뉴스 중 하나죠. 카카오페이, LG, 엔솔 사상 최고 호황 IPO 마지막 주인공 대가. 자, 올해 들어서 IPO가 엄청나게 불타올랐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걸 들으시는 많은 기리분들이 IPO를 청약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리분들, 이 IPO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커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균등 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돈 10만원 정도만 있어도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몰리게 되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 들어 IPO만 하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겠죠. 실예로 작년 말부터 시작한 IPO 같은 경우는 따상상상, 따상상, 따상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기리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한 주 받기도 힘들 정도로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저 기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저 기릿이 아니었어도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당연히 늘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경쟁률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갈수록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바로 예전에는 상장할 때 조금 싸게 상장하는 그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기업 입장에서도 야, 이거 IPO만 하면 대박이네,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받자, 이러한 심리가 반영이 되어서 생각보다 IPO하는 기업들이 비싼 가격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먹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만원 넣으면 10만원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치킨 한 마리밖에 나오지 않더니 이제는 커피 한 잔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금액이 조금 줄었겠지만 커피 한 잔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먹을 건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저 기릿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IPO 시장도 스펙처럼 조금 재미없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는 당연히 해야겠죠.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불과 3달여 남았지만 사상 최대 호황을 맞은 IPO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인기 공모주는 청약 경쟁률이 수천 대 1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조단위 증거금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열이 되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올해 끝을 장식할 마지막 주인공은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약간씩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두 개가 피날레를 날리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카카오페이를 보자면은 원래는 지난 8월에 상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일정이 3달가량 밀리게 되었죠. 그 이유는 바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물론 금감원이 공모가를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기업 가치가 조금 비싼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공모가를 6% 낮춘 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달 초 불거진 금소법 이슈죠. 이것 때문에 카카오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리스크를 바로 직격탄으로 맞는 게 바로 카카오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카카오페이가 한 달 뒤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슈가 추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타격이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IPO 중 가장 대어라고 볼 수 있겠죠. LG에너지솔루션. 하지만 이 친구도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GM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목을 잡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LG에너지솔루션은 추가 충당금 부담이 불거지면서 상장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LG에솔이 빨라야 12월 중순, 늦어지면 내년 1분기에 상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기업을 뭐하러 기다리냐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너무나 큽니다. 공모 규모만 무려 10조 원, 그리고 기업 가치 100조 원으로 예상되는 초대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카카오페이랑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어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리콜 관련 비용 분담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자, 가면 갈수록 IPO 시장이 조금씩 재미가 없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남은 대여 2개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이 두 가지도 노이즈가 조금씩 끼어있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당연히 IPO는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다만 가면 갈수록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슬금슬금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 나는 비둘기가 아니다 라고 말했네요. 공급망 병목 현상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뭔가 말이 어렵지만 한 줄로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오르다가 갑자기 쭉 떨어져서 결국 음전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죠. 자, 지금까지는 미국 선물장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과연 오늘 저녁에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줄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나오는 악재를 한 번에 몰아서 보도록 할게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셧다운, 테이퍼링, 중국 헝다, 전력 대란, 세계 경제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 양대 강국이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위기가 터지며 뉴욕 증시를 필두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나 봤더니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 정부 예산을 두고 치킨 게임에 돌입을 했으며 그리고 테이퍼링도 연내 개시를 한다고 하죠. 다음으로 중국에서는 지난주부터 불거진 헝다 채무 불이행 이것 플러스 전력난까지 겹쳐 경기 위축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들이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온다고 하네요. 참고로 퍼펙트 스톰이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뭔가 이름은 멋있지만 의미는 완전 반대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나쁜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올해 회계연도는 30일 오늘이죠. 오늘 종료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여야가 임시 예산안이라도 짜지 않는다면 다음 달 1일부터 당장 내일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채 한도도 늘려야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양당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패키지 법안 처리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는데 전 FDA 국장은 CNA 방송에서 하루 10만 명 넘게 생겨나는 감염자 수가 추수감사절쯤에는 2만 명 안팎으로 통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매우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추수감사절이 아직까지 2달이나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2달 동안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한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도 난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급한 불은 끈 듯 보이지만
헝다의 파산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나오는 뉴스입니다. 전력 대란, 이 부분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력 대란에 관련된 뉴스를 두 가지를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력 대란 속 발전용 석탄 바닥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자, 전력 대란을 겪고 있는 중국의 주요 발전소의 석탄 재고량이 앞으로 2주일밖에 못 버틸 정도로 심각하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날짜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난 덮친 중국, 산업용 전기료를 올려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전력 대란을 맡고 있는 중국이 공급 경색을 피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도 전기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을 경우 가정용 전기료도 인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중국이 왜 이렇게 난린가 그걸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이 호주와 분쟁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를 하며 대체 수입원을 찾지 못하자 석탄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호주에서 석탄을 가져오지 않고 아프리카 쪽에서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프리카는 조금 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운송비도 당연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전력난인데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요즘 하늘 봐봐 진짜 깨끗하잖아. 중국의 공장이 안 돌아가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우리는 깨끗한 하늘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옛날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세계의 공장. 물론 최근 들어 공장들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히 세계의 공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누구냐? 바로 미국인데요.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만약 우리나라에서 산업용 전기만 가격이 2배로 오른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제품들 전부 다 공장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제품의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료가 올랐으니까요.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 결국 미국에서는 비싼 가격에 그런 물품을 살 수밖에 없고 그거는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에서 석탄이 부족하여 전력 대란이 나타나고 있고 그 전력 때문에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쓰는 말이 딱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저 길이 세계 가장 중요한 뉴스죠. 치킨만 남긴 했는데 먼저 했다간 역적될라. 치킨 업계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최근 들어 조금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재료값도 당연히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메뉴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본사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김 씨는 치킨 값을 올리지 못하니까 배달비를 1,000원을 올리고 그리고 양념 소스를 추가를 할 때 500원을 별도로 받기로 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기름들이 최근 들어 느끼셨을 겁니다. 배달비가 있는 걸 뭐 당연하지만 예전에는 양념 소스를 한 개를 공짜로 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추가 요금을 받고 있죠. 하지만 그게 치킨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각종 원재료와 부자재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음식 치킨 가격을 인상했다가는 자칫 불매운동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맹점은 배달비, 치킨무, 소스 이런 가격을 올리는 등 자체적인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조금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 있죠. 여기는 1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가격을 인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야 이제 좀 올릴 때 됐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교촌치킨도 14년에 15,000원으로 인상한 뒤 7년째 동결 중이고 마지막으로 BBQ가 18년에 황금 올리브 치킨의 가격을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2,000원씩 올린 게 가장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식업계에서는 전부 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치킨은 안 오르니까 결국 치킨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라면 값도 올렸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다 오르고 있는데 치킨 값도 1,000원 정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치킨 가맹 본사가 가격 인상을 망설이는 건 여론 악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BBQ는 17년에 주요 메뉴 가격을 12% 인상을 했다가 한 달 만에 처리한 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죠. 잠깐만 7년 동안 치킨값을 안 올렸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에는 최근 들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배달비, 치킨무, 소스 등 사이드 메뉴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냥 후라이드랑 양념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그 가격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제는 치킨을 배달시키려면 2만원 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작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부터는 정말 빠르게 1분 만에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조금 늙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쏟으네요. 자, 김 위원장이 도대체 뭐라고 했는가 그걸 봤더니 경색돼 있는 현 남북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깃들길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단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비둘기를 엄청나게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 이거 남북연락사무소를 먼저 지어놓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포트 한 개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3분기도 안정적 성장, 목표가 상승. 신한금융투자는 LIG 넥스원에 대해서 올해 3, 4분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겠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75,000원으로 기존 대비 7%나 상향한다고 합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LIG 넥스원의 3,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 그리고 150% 증가한 4,700억, 210억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추세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3, 4분기 주요 수주로는 군 위성, 통신 체계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75,000원으로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LIG 넥스원 이런 리포트가 나오니까 오늘 5%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최근 들어 우상향을 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내고 있고 목표가까지도 아직까지 여유가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리분들도 LIG 넥스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위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기리분들 9월달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10월달에는 진짜 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